1장 3절 행적방의 특질 5번째 시간입니다. 3절 하나 가지고 이제 5시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줄여서 설명하시는 거죠. 복잡한 얘기 안 하고 단순화시켜서 하는 거죠. 31강이고요. 114페이지 하고 있는데 성결 문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먼저 성결 문제란 말부터 이제 한번 보죠. 공정력의 마지막 이야기인 성결 문제인데요. 쟁점 소송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까 전에 했던 말을 그냥 사례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자 경찰에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무면허를 발견했어요. 무면허가 아니고 운전면허가 잘못된 걸 발견하고 면허를 취소했어요. 경찰 생각으로는 이제 그 이전의 행위가 무면허 행위라고 생각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형사재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또는 법원은 이 친구가 벌금 또는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는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형사법원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무면허가 요건이에요. 무면허가 이제 구성 요건을 이루고 있는데 면허가 없어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이 행정행위 또는 이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안 하면 제가 형사에 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또는 민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세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 조세 부과 때문에 하자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위협사유가 있어가지고 이거 취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또 취소할 수 있는 건 조세부과처분인데 어쨌든 정부가 있잖아요. 그 돈을 받았어요. 상대방에다가 내가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아가지고 부당한 이득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 돌려도 조세환급 소송이라고 합니다. 조세환급은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사실 이론적으로는 공법상 걸리기 때문에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세환급 청구 소송은 유명한 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조세환급 청구 소송이고 조세환급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사안입니다. 쪽집게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당한 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부당한 이득이 되려면 뭐냐? 국가가 그 돈을 권한이 없이 그 돈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조세부과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릅니다. 조세부과의 효력이 있으면은 권한이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이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부과 처분의 효력이 없으면은 부당이니까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사라도. 그럼 민사나 형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자체가 순수하게 민사 형사에서 채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행정법원에 관할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형사나 민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보고 뭐냐? 선결 문제다. 결국은 여기서는 쟁점은 어디냐면 행정행위 효력의 유무가 바로 뭐냐?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쟁점 소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선결 문제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쟁점 소송에 노트는 해놨어요. 근데 해놨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안 쓰다가 어느 날 시험에서 다음 중 쟁점 소송에 대한 설명하면 쟁점 소송이 뭔 소송이지 막 이렇게 황황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먹어요. 그럼 한번 이게 설명했는데 글자가 좀 지저분하지만은 행정행위의 효력입니다. 그럼 이 행정의 효력은 본래 뭐냐면 한번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본래는 뭐예요? 이 본래는 이러니까 이건 행정법원 관할이잖아요. 행정법원에서 관할이잖아요. 행정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부원이 관할하고 형사에 관한 법적 분쟁은 형사부원이 관할하고 민사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부원이 관할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부원이 관할하고 이건 사실은요 이러한 민사나 형사법원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이 좀 공교롭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성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요거 판단 안 하면 민사나 형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관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냐? 성결 문제가 되었다. 또는 성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그때 이러한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예요? 본래는 본래는 이러한 행정행위죠. 이러한 행정이 행정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니죠. 이러한 취소권자가 아닌, 여기 뭐냐? 다르게 하면은 다른 국가기관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송으로 표현하면 한 번 더 표현하면은 이 명사 형사라 법은 뭐냐면 수소법은, 이때 수소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수소법인데 수소법이 아니잖아요. 취소권자가 아닌, 얘들은 취소권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취소권자도 아니면서 행정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전에 공정위에서 째려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다른 국가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되나? 요거예요. 쉬워요. 한번 됩니다. 취소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공정 얘기죠. 그럼 공정이 있으면 얘들이 할 수 없는 거야. 공정이 없으면 얘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봐봐요. 단순하다고. 한번 봐봐. 자,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효력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법은, 다시 말하면 민사나 형사법원이 성결 문제에 대해서 성결 문제인 행정의 효력이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할 수 없다고 한 게 뭐냐? 공정이에요. 공정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정이 있으면 못하는 거고 공정이 없으면 하는 거지. 그 끝. 아무 내용도 아니야. 읽어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공정얘기에서는 다른 국가는 취소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부인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부인할 수 그런 공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다 하지 뭐. 지역에서 때 학교 담장 넘어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학주가 없으면 가능한 거고, 학주가 있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거지. 밑에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물론 넘어가도 되겠죠. 담장 밖에서 뭐 학주 없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방 좀 받아줘 하니까 응 해서 가방 딱 내니까 핫바이 받아줘, 넘어가니까 학주가 기다리고 있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해.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거야. 왜? 옛날에 객관식 수학 문제 넣을 때 근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되게 쉽잖아요. 거꾸로 있잖아요. 지문이 4개짜리는데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거꾸로 다 집어넣으면 해결이 나오잖아. 아니, 상황이 여러 개면 괜찮은데 상황이 여러 개가 안 나와. 특히 이제 옛날 문제 보면은, 산수 문제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폭탄을 토해했는데 비행기 속도가 얼마고 폭탄이 토해될 때 이래가지고 거리가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각도가 주어지잖아. 비행기가 이제 떨어뜨릴 때 각도가 나오는데 각도가 63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 45도. 왜? 그걸 그렇게 되니까 45도, 60도, 90도 이거밖에 없어. 다른 도가 있어야지. 그게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지 뭐. 하고 똑같아. 자, 성결 문제. 그럼 그런 성결 문제가 된 것이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니 없니 하는 얘기죠. 자, 이런 행정행위입니다. 그럼 이런 행정인데, 행정행위는 태어났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크게 2개. 이런 행정행위가 첫째로 뭐냐면 위법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 행정행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고, 또 위법할 수도 있겠죠.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하잖아. 이거 왜 다른 게 있어? 근데 이제 위법한 경우는 2가지가 있어. 이제 무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행정에도 있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아예 아무 효력도 없어. 무효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거달라.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해.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있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무효인 행정이 있고, 적법한 행정이 있어. 적법하고 무효 기분 나쁘죠. 왜? 나 같은 하자가 있는 건데 왜 나는 노랗게 안 칠해주고 적법하고 같이 취급하느냐?
같이 취급돼. 오로지, 그죠? 그럼 뭐냐면, 무효하고 취소는 얘는 있고, 얘들은 없어. 그게 뭘까? 얘한테는 있는데, 얘한테는 없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구성요건적 효력. 공격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얘는, 먼저 구성요건적 효력서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거는 전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기 하니까 자기들이 전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설, 좀 대화해 줍시다. 이런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인데, 이러면 상관없고요. 이거는 있어요. 얘는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한번 따지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 자체도,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한다.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런 위법성을 판단한다. 자, 한글 글자이기 때문에 넓게 써야져요. 넓게 써야지기도 하고, 좁게 써야지기도 해요. 한글 글자에 넓게 돼요.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말은, 이런데요. 또는요,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위법성을 판단했다는 말은 뭐냐? 법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위법하네? 이게 아니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취소한다는 말이야. 법원에 소송 다 해가지고 소송했는데 행정소송 취소 제기했는데 취소 심판 취소 제기했는데 위법하네. 근데 취소는 안 한다고. 말이 돼. 사형차기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말 뜻이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그 효력을 그 앞에 이제 이런 길게 쓰는 거야. 이런 거 하도 짧은 문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읽어서 제가 좀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 효력을 취소한다는 말은 뭐냐? 부인한다는 뜻이야. 자, 부인도요. 이러한 부인하는 거죠. 그죠?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부인. 근데 부인이라는 말도 사실 넓게는 무효도 부인하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 부인하는 말은 뭐냐? 취소를 의미해. 무효하게 해서 그 효력을 부인했단 말은 뭐냐? 무효를 의미해. 뭐 가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말에서 뭐 그 시기 하네요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뭐냐? 같은 그 시기지만 그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뜻이 똑같아. 하는. 이거는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무효를 확인한다 그죠? 무효나 또는 유효를 확인하는 거죠. 무효나 무효를 확인하는 거겠지. 요거잖아. 뭐 적법은 다 적법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쓸 필요도 없어. 이런 적법을 확인한다. 이건 쓰지도 않아. 왜냐면 얘기했다. 주로 이 위에가 문제되지. 앞으로 밑에 거 생략. 이거는 생략할게. 무효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를 확인하는 거는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한 것을 확인하는데 불구하고 취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정력은 뭐예요? 다른 국가 경험 보고 무조건 아무 짓도 하지 마. 이거 아니고 취소를 하지 마. 부인하지 마. 이랬잖아요. 취소하거나 부인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효력이니까.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다시 돌아가면 민사나 형사법원이 성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럼 이런 민사나 이런 형사 법원이 이런 선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말은 이거잖아요. 유효성 판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취소나 부인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 이거 못한다. 근데 무효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모르겠고요. 내가 취소만 안 하고 자 국가 배상이 있는데요.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 배상에서는요. 우리 국가 배상에서는 그 국가 배상의 원인되는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무효냐 취소냐는 안 따지고 그냥 위법하다 안 하다 그것만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국가 배상에서는 위법하다 안 하다 그것만 판단하는 것을 보고 뭐냐 사실은 위법성만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자, 위법성 판단하는 말은 넓게 써요. 그죠? 무효를 확인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표현이 되잖아요. 위법성 판단이고 취소하는 것도 위법성 판단이 되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취소를 하지는 않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거 됩니까? 이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 그죠? 왜냐면 취소만 안 하면 되니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됩니다, 이거야. 승계문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가장 노란색 공법상 부당이득은 뭐냐면 부당이득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만약에 이거 됐죠? 위에 건 이해했습니다. 무효는 해결됐으니까 자 취소하는만 갖고 놓을게요. 자 무효는 공격이 없으니까 무효로 확인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일반 국민도 가능해. 하물며 다른 법원이 왜 못하겠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효력이 없으니까, 니는 본래 뭐, 무면 운전이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 사건 아니고, 우리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무면 운전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이 상태라도,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국가배상이고는,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국가배상에서는 뭐냐면, 내가 위법성만 판단하면 돼. 또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할게요. 취소나 부인하지는 않고 이 말이야. 이쪽에서 애를 깨우지 마세요. 애는 안 깨우고 애가 자고 있는 걸 보는 거는 되잖아. 애를 깨우지 마세요 할 때 애가 자고 있는 거 보도 되나요? 되지. 맨날 자는 애도 있지만은 있잖아요. 그래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거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답이야. 그런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피해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앞에서 피해가면 뒤에서 이야기하나? 안 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부당이득이 되려면 법적인 권한이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그럼 무효인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무효니까 법적 권한 없으니까 부당이다가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 그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조세부가 처분 때문에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게 맞아. 맞는데 부당이득 인정해 주려면 아직은 부당이득은 뭐예요? 잠정적인 취소할 수 있는 잠정적인 통용이 있죠. 잠정적인 통용력도 법적 권한에 해당돼.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받으려면 무효는 부당이득 할 때 법원이 선언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취소를 안 하면 부당이득 인정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부원, 조세환급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부원이 이게 부당이득을 안 해줄 때도 있겠지. 아주 더 이렇게 하면은 조세 환급 결정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거 때는 더 어려워져. 그러면 이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세 환급 결정을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조세 환급 결정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는 거지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당이득은 취소를 안 하면은 부당이득 인정 못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배상하고 부당이득은 되게 유사한 게 이론에서는 공권으로 보고 판례가 사건으로 본다. 굉장히 유사해. 유사한데 문제는 결론이 달라지는 거야. 왜? 국가배상은 그 처분이 위법한 것만 따지면 돼. 요건이 위법만 나와있지 그것이 꼭 근원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야. 효력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효력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효력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달라지지. 그래서 결론이 달라져서 최소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열매는 여기서 맺혀. 그러나 이때까지 공부한 기초들도 다 중요한 거야. 너무 아랫도리를 너무 시원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야기 끝입니다. 그래서 공정력에 대한 이야기 듣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공정력만 가지고 4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는 동영상을 돌려보면 더 좋아요. 좋고 또 와서 질문 자주 하고요. 질문은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하고 말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듯이 뭐 외국인은 영어 잘하는 방법은 뭐냐? 그거 뭐냐면 여자들 중에서 미친년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미국 놈들하고 친한 년들 잘하는데 그게 잘하잖아요. 왜냐면 사귀는 거. 그래가지고 에이전화 옮겨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뭐 미국 놈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놈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에이저가 많죠.
더더욱이나 대체로 우리나라 흘러 들어오는 그 외국인 강사들이 대체로 미국의 상류층이 아니잖아요. 상류나 중류층이 아니고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들을 때는 뭐 졸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들잖아요. 졸면서 그래요 이러지는 않잖아. 그냥 또록또록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공부는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존속력 들어갑니다. 공정력만큼의 비중은 없지만 여전히 행시, 과거의 입법고시, 지금의 국회직 등등의 모든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인데 답도 찍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좋아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 또 알아둬야 되고 답이 되는 자주 나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존속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일명 과거에는 이름이 뭐였나 하면 확정역이었어요.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는 확정역이었어요. 이름 바꿨거든요. 그러나 옛날 이름은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확정역 또는 존속역인데 왜 확정력 좋은 말인데 왜 존속력을 바꿨을까? 소송의 판결의 확정력하고 헷갈려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력으로 하자 했는데 사실은 확정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해도 되는데 저희는 존속력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한참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내가 어디 와 있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은 화면 밑에다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금 행정법관계의 특성하고 있습니다. 막 졸졸졸 이렇게 지나가야 돼. 행정법관계의 특성은 밑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죠. 자막 보이죠? 나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안 넣으니까.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 좋은 이렇게 뭐랄까 정상적이고 멋진 말을 듣고 왜 손이 오그라지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일단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제 행정법 관계의 특성. 그럼 행정법 관계의 특성인데 행정법 관계의 존속력이겠지. 관계를 존속시키는 역은 힘이야. 근데 주의할 거는 법적인 힘이란 말하고 법적 성질은 똑같아요. 존속성, 존속력 같아요. 확정력, 확정성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독일말에서는요, 영어로 치면 퍼스널리티 할 때 T에 해당하는 PY에 해당되는 말을 텍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요거를 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따지면 성질이야. 직역하는 분들은 확정성 이렇게 표현하게 돼. 이건 뭐 선생님들 나름인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번역의 문제인데. 그러면 존속을 시키는 힘, 관계를 존속시키는 힘이라는 거야.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돼? 뭐 연애를 했다. 뭐 친구 관계가 만들어졌다 했을 때 관계는 뭐야? 둘 중에 하나지. 계속 가든지 끊어지든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공부할 때 연애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옛날부터 뭐 8년째 알고 지낸다. 그래서 만나도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밥이나 먹고 뭐 하는데 뭐 이러고 싱숭하게 지내는 그런 연애 있죠. 그거는 괜찮아. 근데 막 만나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막 이런 거야. 물론 말로만 뭐 내 없으면 못 살아 그거 말고 진짜로 못 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엄청 불안해져. 그런데 집에다가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지금 있잖아요. 두고 왔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 홈식 할까 봐 잠 안 와. 근데 이게 그 로또는 그래도 도망가진 않잖아. 로또가 어느 날 나 오늘부터 나 당첨가 안 할래 이게 안 하잖아. 근데 사람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해 막 이러다가 내일 당장에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만나지 말자. 뭐 이런 거야. 변할 수 있는 거야. 행정부 관계도 뭐냐 당사자가 있는데 둘 다 뭐냐 너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불안하지. 이게 뭐냐면 불안정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 관계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뭐냐 누구나 둘 다 뭐냐 어느 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러브 스토리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할 때 절대 해서 안 되는 말, 미안하다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발발해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은 오늘부터 헤어지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절대 해서 안 되는 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많이 하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야. 그게 뭐냐? 취소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냥 불안정한 거지. 그러니까 법령에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냐?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유효하죠? 아무 하자 없어. 그럼 계속 쭉 가겠지. 공무원 시험 됐어. 되기 전에 말고, 합격해가지고, 합격자 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확정돼가지고 임명됐어. 임명되고 나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지? 막 전화해가지고, 혹시 제가 뭐 앞으로 인사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나, 이러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야. 법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적법 유효하면 혈액이 그대로 쫙 가. 법률의 경우는 이래. 혈액이 그대로 가는 거야. 쫙 가, 이게. 적법 유효하면. 근데 처음부터 뭐여다? 이것도 좋아. 마음 편해. 이건 처음부터 아예 혈액 없어. 없는 상태에서 쫙 가.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바로 뭐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제일 정정해. 취소할 수 있는 거, 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지금 자동차, 밤에 자동차 가는데 도로가 쫙 나와 있어. 근데 중간에 다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은 전행이고, 저는 점잖으니까 많이, 또는 상당하게 불안할 수 있지요. 이게 좀, 말을 했는데 시원하지 않네.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냐, 혈액이 있는 걸로 확정됐어. 이거는 혈액이 없는 걸로 확정됐어. 그죠? 그럼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게 뭐냐?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게 뭐냐?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존속을 시키는 힘이 어느 게 필요할까? 이거 존속을 시키는 힘이 필요 없어. 확정되는데 뭐. 이것도 필요 없어. 확정되는데 뭐. 의원님은 혈액이 없는 걸로 확정되고 혈액이 있는 걸로 확정됐잖아? 그러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거 뭐냐? 취소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존속시키는 힘이 바로 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만들면 돼요. 단지 그거야,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구멍을 털어 막으면 되는 거야.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구멍이 많나? 100개? 몇 개요? 딱 2개가 있어. 그 구멍이 하나가 직권 취소가 있고, 쟁종 취소. 이거 외에는 없어. 다른 데는 신경 쓸 거 없어. 요 두 놈만 막으면 돼. 그러면 직권 취소를 못하게 하는 힘, 또는, 엔드 아니야. 또는 뭐냐면, 쟁송 취소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직권 취소를 못하게 하는 힘 또는 성질, 또는 쟁송 취소를 못하게 하는 힘 또는 성질 두 가지가 뭐냐? 존속력을 구성하겠죠. 그러면 존속력은 뭐냐면 첫째로 뭐냐? 직권 취소인데, 직권 취소는 뭐예요? 직권 취소할 때 직권 취소 누가 합니까? 처분청이 하잖아요. 그 처분청, 취소권자가 누구다? 처분청. 처분청 가면 이놈이 어떤 놈이더라? 그 처분을 했는 놈이야. 지가 했는 말을 지가 취소하는 거야. 마음이 변한 거지. 변심한 거지. 그게 뭐, 보통 보면 연예인하고 연예인하고 매니저 같은 관계. 사실은 계약을 못 하거든요. 계약을 하긴 하지만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진 찍어 놓고 온갖 난리 치고, 또 약속 위반해가 하면 다음에는 또 온통 인터넷에 퍼뜨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못 믿으니까,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변심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했는 말을 취소한다, 처리한다는 말은 변한다는 뜻이야. 마음 변심한다고요. 변심을 못하게 하는 힘, 이게 뭐냐? 변력이야. 불가, 변력. 못하게, 불가. 이거 알죠? 불가. 이 많이 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릴 때 걱정 갈 때마다 이거 있는 거 보고 들어갔죠? 청소 일정 불가. 이거 없으면 안 들어가죠.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자식 돌아오고 맙니다만은, 이런 데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불가, 변력. 이런 거요. 그래서 변심하지 말라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변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불가,
변역. 변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것들이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저거는 지가 이제 변심한 거고, 처분층이 마음을 변심해서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또 뭐냐 하면, 쟁송인데, 쟁송은 누가 또 키를 잡고 있냐? 저거는 취소권자가 키를 갖고 있죠? 이건 누가 갖고 있냐면, 취소권자가 갖고 있어. 쟁송은요, 원고가 쟁송을 제기 안 하면, 법원은 꼼짝도 못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비로소 되는 거야. 그게 당사자,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면 누구를 잡아야 돼? 쟁송을 제기할 요놈을 잡고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고 늘어져야, 다리를 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뭐 못하게? 쟁송 제기하지 마라 이거야. 쟁송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쟁송 제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경우가 달라. 그러면 쟁송 제기를 못하게 하느니 이렇게 하면 돼. 길어. 근데 길잖아. 그래서 못하게 불가 쟁역. 쟁송을 해서 불가 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오리지널 정석 풀이인데 어려운 시험도 한 번씩 정석 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보죠. 그럼 불가변역인데 내용 다시 보죠.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처분청 스스로, 왜 스스로 강조합니까? 지가 해놓고 이건 내가 처분은 스스로 자기가 한 처분을 취소 또는요 이러한 철회하지 못하게가 불가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힘 또는 성질을 불가변역이라고 한다. 그렇죠? 불가쟁력은요 누구한테냐면 불가쟁력은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이거는요 당사자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이러한 상대방이 자 돌이켜가지고 취소의 쟁송, 취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으면 취소심판이죠. 취소의 쟁송의 제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이거입니다. 불가쟁력이다요. 그러면 왜 취소 못하게 하느냐? 한번 봐요. 이것도 좀 이상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뭐라면 취소사유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취소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 이건 뭔 경우야 이거? 아니 봐봐요. 취소가 어떤 거예요? 법을 위반한 상태잖아. 그럼 행정은 법을 위반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잖아 위반한 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고쳐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호모 미스테이쿠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실수하는 인간이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도 있어요. 대신에 실수하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 알면 빨리 고칩니다. 보통은 자기 체면이나 또는 고집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저는 갑자기 막 해맑게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얼굴이 해맑긴 하지만은 그래요.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이거 원래 제 CPU가 이런 거 아니에요. 조명이 지금 그 앞에 조심해라. 벌써 지금 겨우 지금 31일각인데 벌써 타락의 징조가 보인다. 아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뒤끝 작년이다 나 알긴 알아라. 한번 해보든지. 그게 이긴 거야. 그게 뭐냐면 법을 위반한 상태잖아요. 법 추진은 법적 합산을 강조해요. 그죠? 그럼 행정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위반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잽싸게 취소해야지. 근데 왜 취소를 못하게 할까? 아니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또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법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는 그런 목적에 위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주주의 국가에서는
위법해서 안 되는 데고, 위법했으면 취소해야 되는데 왜 취소를 안 시킬까 이 말이지. 왜 못하게 할까? 이유가 있겠죠. 언제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좁겠죠, 이거는. 뭔지 몰라도. 그래서 범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런 딱한 경우도 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이게 노래방 임업허가 나옵니까? 나온다 그래가지고 노래방 다 해놨는데 공무원이 제가 이번에 나오는 조례를 잘 못 봐가지고요. 이래까지는 괜찮았는데 전문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조례에 걸려가지고 안 된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허가 취소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럼 상대가 또 아나 뭐냐고 이래 나오겠지. 아나 뭐냐고 해서 뭐가 있어요? 신뢰보호. 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라는 거죠. 그 사실은 법적 합성도 중요하지만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무조건 취소 못한다가 아니고 취소권이 제한된다는 말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차 브레이크 밟으면 차 씁니까? 세게 밟으면 쓰지만은 살짝 밟으면 감속되고 마는 거지. 그렇게 다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면 취소를 못하게 한다? 사실은 못하게보다는 정확하게는 취소를 제한하는 힘이에요.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약간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강하게 얘기할 때는 못하게. 불가는 그런 뜻이지. 제한하는 힘이지. 그럼 왜 그럴까? 그럼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그럼 어떤 거냐면, 내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때문에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봤어? 실질적인 존속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를 구속하느냐? 후속의 대상자가 중요한데, 이걸 누구를 구속하냐? 불가변력은 국가기관을 구속하네요. 그죠? 그게 뭔가, 다시 말하면 처분청인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기관이냐, 국민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처분청을 구속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유죠. 이러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신뢰 보호라든지 또는 법적인 안정성 같은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 정책적인 이유죠. 따지고 보면 법적 안정성인데 이걸 근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 보호는 범위가 돼요. 좁죠. 왜? 좋은 거지만은 무한 확장하게 되면 법적 합성이 심하게 훼손되니까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나옵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이거는요, 모든 행정에 다 적용될까? 그거는 아니지. 왜냐하면 성질상이니까. 행정의 성질이 수익적일 때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특별히 요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자, 인정 범위할 때 인것하고 아닌 것 나오는데, 인것 보면요, 국민의 신뢰가 큰 것일수록 법적 안정성도 커지겠지요. 그러면요, 국민의 신뢰가 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1번이 뭐냐면,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원래 한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데 물경 1년 걸려가지고 공방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증거 다 나오고 행정심판위원회 전원이 모여가지고 심리해가지고 1년 만에 결정났어요. 신중한 결정이죠. 사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을 우리는 준사법적 작용을 해요. 이런 준사법적인 그런 행정작용, 즉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거요.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이런 것들은 사법적 절차에서 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거 하나하나 다 따졌고 절차 하나하나 다 살펴봤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수익적 행정이. 수익적 행정은 이거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니까 그대로 하고 싶겠죠. 커트라인, 요거는 강약의 문제야. 이건 정도의 문제니까 요거는 더 강해. 같은 거라도 약한 게 있어. 왜냐하면 택도 없는 아닌 거 나와. 부담적 행위.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담적 행위, 세금 낼 줄 알았는데 세금 안 받는다 그러면 받아라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는 아니에요. 신뢰보호할 때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공부했을 때 간질간질하게 연결되는구나. 오는데 3번의 경우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직 안 배웠는데 기속행위. 기속행위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기속행위는 수익적 행위도 있어.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됐어요.
준법률 행위적 VA는 행정이 준말이에요. 페어발퉁스 아크트란 말이 준말입니다. 행정위를 속임말로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공공복리. 공공복리는요 양면이야.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고 공공복리가 해치게 되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어. 취소를 하는 게 공공복리에 도움되면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나 취소를 하는 게 공공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는 취소가 제한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범위인데 이 범위는 뭐냐면 자 인정할 때 이 범위가 뭘까? 좁죠. 뭐냐? 좁고 특히 중요한 건 좁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약해요. 왜? 보다시피 눈치를 봐. 눈치를 보는 게 오빠 이거 돼야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왜냐면 마누라 따르자니까 법적 합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니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양쪽을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수익적이니까 또는 준사업적이니까 무조건 불려거든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불가증력은 뭐냐면 쟁송제기를 못하게 한다? 이것도 뭔 소리야. 아니 국민의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행정 쟁송제도를 두고 있고 하자가 있는 처분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으면 취소의 쟁송을 제기를 가능하게 하려고 행정 심판 제도도 두고 있고 행정소송 제도도 있는데 그런 소송을 그럼 안 두지 말라고 저게 못하게 하냐 그냥. 왜 못하게 할까? 이거지. 1대1의 사인의 관계는 두 사람의 문제야.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저끼리 문제니까 그거는요 굳이 따로 쟁송을 제기할 기한을 안 줘도 돼.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불안정해도 한 놈만 불안정하는 거니까 그건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한 놈 법적 불안정한 거 하고 또 다른 놈의 권리 구제하고 할 때 권리 구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민사의 경우는요 쟁송 제기하는 제한이 없어.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권리가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는데 권리가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먹고 권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권리가 존재하는 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따라두진 않아.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요 권리 자체도 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다 그렇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주로 그런 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쟁송에 제기하는 제한을 또 왜? 임마가 내가 조세보가 했는데 취소가 되면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에 문제가 많이 오는 거야. 이게 분명히 국가가 잘못한 처분 때문에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갔으니까 쟁송 제기할 기한을 안 주니까 줘. 주긴 주는데 그러면 임마가 쟁송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럼 행사를 하면 빨리 행사해야 되지. 임마가 천년만년 뒤에다가 그거는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임마에 대한 권리 구제도 인정해야 되지만 즉 상대방 사인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 뭐냐면 국가 행정의 원활이라든지 행정법관 개발이 존속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올해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쟁송 제기는 또 그래서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는 90일 이내 쟁송을 제기해라. 그럼 알았는데 내가 90일 지났다. 그럼 그때 안 쓰면 끝. 니는 할 생각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불가증이야. 쟁송 제기 못하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용이 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이나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 지나면 얄짤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냐? 형식적 확정력을 해요. 이건 누굴 고소하냐? 누굴 고소합니까? 이는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지.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고소하는 거야. 그럼 이유는 뭐냐? 조속한 법률 관계는 행정법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법 관계의 확정이죠. 그럼 인정되냐 할 때 이거는 뭐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취소할 수 있죠.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다 인정됩니다. 그냥 무효는 인정 안 되겠죠. 무효는 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뭐 철사가 무효를 확인한다 그래도 법적 안전성에 문제가 안 오죠. 하자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된 거죠. 이는 범위가 넓죠. 모든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넓고요. 이것도 물론 무효는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요 넓고 강하죠. 쟁송 제기하는 지라면 얄짤 없다. 요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런 내용의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기초적인 문제를 내는 거는 어려운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불가증력과 불가빈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보다시피
대상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르고 다 다른 내용도 달라요. 다만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존속을 시키는 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될 뿐이지 뭐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불가 변력과 불가 변력의 관계를 묻습니다. 답은 뭐냐? 무관하다. 공정력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선생님이 어머니를 딱 들어가는데 어느 식당이나 또는 술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는 남녀가 딱 그냥 딱 발견됐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아무 관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다들 그래서 실내 보호할 때도 입증 책임과 무관하다. 이 무관 나오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러는 거야. 무관하다가 답이야. 무관하다. 그 말은 뭐냐? 중요합니다. 불가 변력이 있다고 가지고 불가증력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돌아. 요건 갖추면 하는 거고 불가 변력이 있다고 가지고 불가증력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되게 중요해. 한번 다시 봐요. 그러면 준사업쟁이겠다. 재결이야. 행정심판에 재결이 잘못됐어. 행정소송 재결할 수 없나? 할 수 있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가능한 거야. 거꾸로 그러면 쟁송을 재결할 수 없게 됐다. 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지.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나? 직권 취소도 가능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무관하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한번 봐요. 무관하다. 그러면 불가 변력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뭐라요, 그죠? 그거 지금 왜 이야기합니까? 이때까지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말은 뭐냐? 행정청 스스로, 행정처분청이, 스스로가,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이거죠? 됐죠? 그게 뭐 그거잖아요. 답이 여기서 나와요.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효력 나오죠? 효력인데 불가 변력이 발생한 행정의 효력이에요. 불가 변력이 발생한 행정의 효력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뭐냐? 취소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더 많이 나와. 불가 변력이 발생했더라도 취소의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더 많이 나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거죠. 불가증력 자체가 효력이고 하나의 구속력이죠. 또 이게 넓은 의미의 법적 구속력입니다.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자, 봐요. 중요합니다. 문제 풀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야. 두 번째로 봐봐요. 그러면 첫째로 뭐냐? 취소에 쟁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개결 할 수 없다는데 그럼 뭐 그래? 그럼 한번 뭐 배내 밀고 안 밀고 들어가본 거지. 그러면 취소의 쟁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취소 쟁송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무효야. 취소할 수는 아니야. 얄짤없어. 무효고.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냐? 무효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면 문전에서 바로 걷어차. 이거는 아예 들어오지 마라. 그래 각하야. 그래서 각하의 대상이 돼.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요새는 그런 거 없어졌는데 아주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쌍쌍파티 같은 게 있어요. 서양흉내 내가지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쌍쌍파티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뭐냐 정장을 입어야 돼. 근데 가난한 대구 촌놈들 쌍쌍파티 초대받았어요. 대구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 그럼 보통 보면 잠바 입고 가요. 대구 촌놈들의 특징이 잠바거든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의 얘기지만. 그러면 다 쫓기나요. 아예 있잖아요. 뭐 초대를 받아가 남자친구 이다 아니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일단 복장 불량 다 꼭 쫓기나. 다음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만나가 술 먹으러 가. 이게 하나의 전통이야.
그렇죠? 내용을 보고 하는 게 기각인데 기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각은 그래도 들어가 보긴 했다 이거야. 각하는 아예 문제에 쫓겨난다. 각하 이상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도 있어. 그죠? 무효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불가능이 발생할 때 더 중요한 거 뭐겠어요? 스스로 행정 저소로입니다. 이러한 스스로 이러한 취소하거나 한마디로 이러한 처분청이었죠. 이러한 처분청이 스스로 이러한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쵸? 더 중요한 건 뭐냐? 불가증이 뭐냐? 뭐를 안 해야 돼요? 취소 쟁송을 제기 안 하면 되는 거죠? 잘 봐요. 모든 쟁송 아니야. 취소 쟁송 제기 안 하니까 취소만 안 하면 되잖아. 그치? 많이 들어봤어. 홍영에도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자,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뭐야? 국가 배상 소송은 가능해요.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왜? 국가 배상 청구는 그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야. 법률 관계에 영향 안 미치고, 따라서, 이거 위반하네요. 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안정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도로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면은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서 힘드셨지만 5시간에 걸쳐가지고 행정과 관계의 특질 또는 특성을 다 공부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문제 풀어보고 또 지문을요 올 때 꼭 답만 보지 마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답만 보는 게 좋고요. 문제하고 답해 봐서 구조를 보는 게 좋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나? 또 내가 이게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나? 이걸 내가 yes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걸 맞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해봐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책을 보시고 또 다시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로 제가 드리는 이유가 복습을 많이 할 때 도움되는 거죠. 스트리밍 했을 때는 이제 스트리밍은 공급자 측면에서 되게 안심이 되는 거죠. 파일은 공급자에게 그냥 불리하고 수요자에게 유리하죠. 네, 그런 건데, 일단 여러분이 복습하는 데 되게 도움되니까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쉬었다 하겠죠?